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간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360원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3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달러 초강세에 환율은 연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나라 빚이 60조 원 가까이 늘면서 1,100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홍콩 규제 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템베거, 바로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1000%의 상승률을 향한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 하루 새의 주요 매크로 일정을 자그마치 3가지나 소화하고 돌아왔습니다. 국내 총선부터 미국 3월 CPI 발표, 그리고 FOMC 회의록 공개까지. 그중 시장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뭐니 해도 역시 3월 CPI 발표겠죠.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전월 대비로는 0.4%가량 상승하면서 지난 2월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물가 쇼크의 여파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또 지금으로서는 첫 금리 인하 시기가 7월도 아닌 9월까지 후퇴가 되는 모습입니다.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제 유가까지 반등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오늘 우리 시장 1% 가까이 내린 뉴욕 3대 지수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그 낙폭을 다소 줄여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자세한 지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거래일을 약보합으로 마감한 코스피 시장, 지금 이 시각 0.27% 하락세 보여주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269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다소 향방이 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물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전거래일을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흐르고 있고요. 0.32% 내리면서 856선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3거래일 연속 매수 행률을 이어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수 행률을 이어가면서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는 개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의 3월 CPI로 인한 파장이 커지는 우리 시장 속 과연 레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준비해뒀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저희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셔서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익률에 본격적으로 시원한 홈런을 날려드릴 저희 정호의 템베거, 오늘도 김선현 전문가가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FOMC 의사로까지 좀 매파적인 그림이 나와줬습니다. 또 이 총선 결과를 보면요,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를 하면서 좀 정책의 변화적인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변수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총선 이후에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그저께 화요일 날 오늘 이제 의사로 알 수 있는데 매파적일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CPI가 또 이제 높게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오늘 출발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은 회복을 좀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오후장에 좀 보이려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분봉입니다. 1분봉이고요.
계속 우상향하면서 그래도 바닥부터 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함께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출발 좋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분봉입니다. 역시나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 보시자면은 보실까요? 네, 좀 횡보하다가 네, 올려치고 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종목들 가운데서는 대표적으로 몇 종목들이 좀 안 좋긴 한데요. 한전기술이 급락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민주당이 대선 총선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이 이번 정부 정책과 좀 동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 때문에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아리백 관련 이슈가 또 떠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선 추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셔야 될 게 오늘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시총 대형 상위주들이 코스피에서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간에 말씀드렸었던 현대차 오늘 출발이 안 좋았지만서도 바로 올려치면서 자리를 잡는 모습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시장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부터 해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부동산 PF 이슈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카르텔 이슈도 카르텔이라 말도 있긴 한데요. 봐야겠죠. 뭐가 또 누군가 엮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오늘 천천히 회복을 하고 있으니 종목들 아무래도 이번 4월 중순 때 좀 위험할 수 있다 판단했지만서도 안정기로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잘 홀딩하시고 오후장 잘 지켜보시고 또 다시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시고 같이 삼성전자 잘 홀딩하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이 또 새롭게 떠오를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매일 아침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5가지 장정 관심주 꼽아주고 계시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5종목 꼽아주셨는데요. YBM넷, 안랩, 써니전자, 일정실업, 그리고 대성미생물까지 이렇게 5가지 꼽아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도 이 5개 종목 모두 전 종목이 시가 대비 3% 이상 상승 나와줬고요. 물론 이 중에서 상한가도 탄생을 했습니다. 먼저 일정실업, 오늘 장전에 짚어주신 종목인데 개장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써니전자, 오늘 시가 대비 최대 21% 슈팅 나와줬습니다. 대성미생물도 시초가 대비 20% 가까이 급등 나와줬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상한가 또는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다수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장도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항상 있다라는 이 말이 저희 김선현 전문가님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그러면 또 어떤 종목이 저희를 좀 살려줄까요? 이게요, 장전 종목을 제가 매일 아침에 한 8시 55분경에다가 이제 글로 적어서 올려드리잖아요. 누구나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5개 중에 5개가 다 갔어요. 갔는데, 갔다가 바로 다 떨어졌어요. 일정실업 같은 경우 이렇게 상한가 잠겨있긴 하지만, 보통은 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되게 많아요. 추이를 타고서 업종별 이슈 테마성이 좀 더 유지가 되는 경우에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 종목은 지금 추천하고 꽤 오래됐잖아요. A프로제는요, 차트 보시면 아직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요거는 아침에 드렸던 게 요 날이거든요. 요 날 드렸었어요. 요때 드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가서 수익률이 꽤나 높게 나오는데 아직 안 죽었거든요. 이게 또 그 알츠하이머 이슈도 있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중국 쪽 제약바이오 업계 사용 못하게 하려고 지금 또 쑥 쑤시고 있잖아요. 또 어떤 CDMO 이슈도 있어서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종목을 선별을 제가 해서 드리긴 하지만 안 가는 종목도 있다는 거.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게 그냥 드시면은 나오셔야 돼요. 이거를 더 갈 거라고 판단하고 대응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 특히나 저도 오늘 사실 시장이 원체 안 좋아서 오늘 드리는 종목은 조금 잘 어떻게든 더 심혈을 기울여서 드렸는데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다 움직였어요.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다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봐드릴 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단기 종목들은요 빠른 대응이 관건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기다리지 마세요. 수익 주면 그냥 파세요. 아셨죠? 항상이에요. 그리고 시가부터 안 좋다 그런 경우는 가능한 또 정리하시고 튀었다 하면 바로 파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정 실업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주 화요일 날 좀 종목을 보고 나서 종목에 조금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내용은 없는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시가가 22% 출발하고 29%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뭐 이게 6%이긴 하지만 고점으로 따지면 뭐 좀 더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종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품절주 냄새가 나는 거예요. 품절주 냄새가. 지난 이제 화요일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요. 일정 실업이 상한가 잠겨서 끝날 때까지 3만 주 정도가 호가에 있었어요. 열어봐 드릴게요. 오늘은 보니까 2만 5천 주에 상한가 잠겨 있거든요.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다가도 갔어요. 지금 또 갔어요. 분봉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아침에도요. 약간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갔는데 거래량이 크진 않았어요. 왜 이걸 품절주로 판단하게 됐냐면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건 현대위안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일정 실업을 보자면 지분율을 봤을 때 뭐 고동수의 7인 62%이고 신탁이 1%. 이게 다 해가지고 한 64%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물량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상한가 가기 전, 그러니까 가기 직전에 13,000원일 때 시가총액이 150억대였어요. 150억대. 예. 가기 전에 여기서. 그리고 더 돌려보니까 거래 정지가 꽤나 오랫동안 있었고 거래량이 터졌던 때에서의 상황들을 판단을 해보니 이때도 그렇고 최근에 이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이때 특히나 이때 당시에 제가 그간의 종목들을 많이 봤을 때 이거는 물량 매집을 거의 다 끝내고 유통 주식수가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 어제 오늘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게 잠겼었거든요. 3만 주로. 그래서 요놈 봐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요것 봐라. 움직임이 좀 있겠는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바로 상한가를 조금 약간 출렁거리다가 또 가버렸어요. 그럼 만약에 이걸 누군지 몰라요. 저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눈에 종목이 보이니까 설명드리는 건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건 누가 컨트롤하고 있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오늘 상한가도 보면은 39만 주, 40만 주 정도에 잠겨 있거든요. 어제는 상한가 얼마에 잠겼냐면 어제는 7만 5천 주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정 실업은 주식수가 120만 주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전체 주식수가. 그래서 단돈 50억 가지고 50억 정도의 금액 가지고 이건 누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인 상황이에요. 전체 주식수가 120만 주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 시가로 상한가만 안 들어간다면 오늘 한 번 더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을 해가지고 오늘 이 종목을 곁들여 드렸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시고 상한가 가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갖고 있죠. 안 팔아요. 그렇죠? 매수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파는 거 아니죠. 상황을 보다 대응해야 되는데요. 뭐 마음에 드신다면 정리하시는 거지만 뭐 원칙상으로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나 한번 베팅을 해보실 분들이라면은 내일과 다음 주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선 추천은 정리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서 그러네 살펴보니까 그러네 하시면은 한번 조금만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 바닥 포인트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호가상으로 이제 2만 5천 원대 정도가 이제 매물벽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구간대고요. 저 위로 보더라도 4만 원대도 보이기 때문에 튀어간다면은 뭐 그림상으로는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간 것 중에 또 이제 써니전자가 움직였어요. 써니전자가 움직인 이유 오늘 제가 안랩도 드렸고요. 써니전자도 드렸는데요. 둘 다 움직인 이유 아시죠? 네, 안철수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 돼서요. 관련주로서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랩이 오늘 시가 대비해서 12%까지 급등을 좀 했고요. 시가 5%에서. 그리고 써니전자도 오늘 9%에서 21%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정치 테마 이슈예요. 네. 급등했어요. 당연히 급등하면 무조건 팔아야죠.
후딱 팔아야 됩니다. 이것도 가져가서 뭐 어떻게 더 해볼까 아니에요. 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9시 20분까지, 요까지 30분까지 샷인데요. 아침에 한 10분 정도 팡팡팡팡 튀었다가 바로 쭉 빠졌거든요. 빨리빨리 수익 실현하셨어야 돼요. 안넷 같은 경우도 아셨죠? 이거 들고 계셨다간 또 안 돼요. 그나마 지금 시가 자체가 매수가 근처긴 한데, 네, 뭐 가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못 파신 분들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빨리 파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시가 대비해서 네, 또 튀어 올라갔어요. 9%, 9.9% 출발했는데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요, 오늘 보면요, 분봉으로 보면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1분, 2분, 3분 만에 갔다가 떨어졌어요. 아이, 9시 딱 3분 걸렸어요.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빨리빨리 대응하셔야 되죠. 초봉, 10초봉 보면은 좀 더 넓게 보이긴 하는데, 네, 누구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기는 해요. 이 시간인데요. 이슈는 이겁니다. 딴 게 아니라요. 조류독감이요. 미국의 조류독감이 그 젖소 있죠. 젖소를 타고 사람한테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감염병 자체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한데 이 이슈를 통해서 네, 오늘 움직였고요.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더 뭐냐면은 이글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봉 상황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분봉상으로 볼까요? 분봉상으로 보더라도요. 아침에 반짝 움직였다가 빠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침에 왜 더 그랬냐면은 오늘 좀 심했던 게 뭐냐. 아침에 바로 움직였다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출발 자체가. 출발이 안 좋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 심리 자체가요. 더 끌고 가는 모습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빠르게 치고 나오자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다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치고 빠졌다는 거. 그래서 아침에 잠깐 설명드리면 시장이 괜찮으면 단기 테마 급종주들도요. 조금 더 가요. 파는 사람이 좀 적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요. 이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참 저도 죄송스러운 게 드리고 계속 쭉 가면 좋겠지만 매일 아침 장전으로 드리는 종목들은 항상 원칙의 원칙입니다. 안 가면 그냥 파셔야 됩니다. 올라간다, 쭉 간다, 그러면 상황 보시고 가능한 정리하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 상한가를 간다 하면은 이거는 뭐 더 봐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쭉 가다 갑자기 윗골이 달려.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역시나 후딱후딱 파셔서 수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5개 중에 운이 좋게도 5개 전 종목이 다 네, 3% 이상의 수익을 좀 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고요. 내일도 좋은 종목을 준비를 해서 아침에 또 열심히 제가 보고 8시 55분경에 항상 올려드립니다. 네,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야 돼요.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또 좋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전장 흐름 그리고 관심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김선준 전문가의 관심주는 저희 개장 전부터 아침마다 미리 공개가 되니까요. 총선 이후의 시장을 주도할 지금 유망주를 바로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여러분이라면 아직도 저희 종목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는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현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 10,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탑 10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이 시각 이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총선 결과에 대한 우려와는 좀 다르게요. 저PBR 대장주들이 지금 이 시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본 종목들 중에서 특징주를 뽑아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고요. 현대차, 기아 좀 봐드릴 건데 매번 얘기 드리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말씀을 드려야 이 종목에 대해서 특히나 삼성과 현대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안 파시기 때문에 그렇죠? 파시려다가도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나실 거라서 계속 강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은 삼성전자부터 죄송해요. 삼성전자부터 라인을 긋자면 이제 여기가 이제 85,000원 라인이죠. 똑같은 얘기 또 드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언제까지 보셔야 된다고요? 외우셔야죠. 이제 뭐라고요? 2분기까지 이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안 되네요. 손으로 하죠. 자, 2분기까지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자, 왜 2분기까지 보셔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실적이잖아요. 1분기 잠정치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무슨 고민을 해요? 좋다고 하니까 2분기도 더 잘 나오겠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분기의 핵심적인 게 뭐였죠? 엔비디아에서 뭐예요? 잭슨왕이 테스트 중인데 기대하고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바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자, 근데 2분기에는 뭐가 더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테스트가 잘 끝났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슈를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거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요? 매출로 인식이 언제쯤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2분기에는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가 공매도가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7월부터요. 2분기 잠정치는 7월 8월 8일 날 이때쯤 발표한다죠. 삼성이 그렇죠? 자, 근데 공매도가 돼요. 7월부터. 거기에 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CPI가 죽을 생각을 안 해. 네.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가 없어. 인플레가 잡힐 기미가 안 보여. 왜요? 이란, 이스라엘 시끄러워. 그렇죠? 유가가 계속 야금. 금값도 안 빠져. 야금 올라갑니다. 금리 인하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조건들이 계속 시장에 깔리고 있다고요.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 인사들은 매파적 발언이 나올 겁니다. 지난 FOMC 의사록에서 나왔죠. 매파적인데 이번에는 바이든까지 금리 인하를 하되 연내 끝자락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7월부터요. 금리 인하의 시점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시장 자체가.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는 7월부터요. 굉장한 타겟일 거예요. 2분기 안에 잭슨왕, 엔비디아 쪽에서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거라고요. 그 얘기가 나오면 더 갈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안으로 테스트해야 될 게 뭐냐면 9만 원대, 9만 5천 원대, 10만 원대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나서 빠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공매도의 타겟으로 봤을 때 급등했던 종목들은 항상 타겟이니까 그간에 많이 올랐었던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타겟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6월까지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의 상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돌려 세우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안 죽고 가잖아요. 네. 최악인 경우 21선 정도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바로 돌린단 말이에요. 안 죽고 바로 팡팡팡 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다시 19만 500원짜리가 바로 이제 전고점 자리인데 여기 자리를 돌파하는 그림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조만간에. 실적도 좋고 하니까. 신고가로 가는 종목은 잘 안 깨진다고요. 자, 삼성은 지금 아직 약간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외인들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살만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삼성밖에. 계속 들어요. 장 끝나고 보면은 결국 매수예요. 매수. 뭐 이부진 사장님이 주식을 팔았다고 해요. 블록딜로. 할인율도 거의 없이 팔았어요. 네. 그렇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차분하게 보시고 기관들은 좀 매도를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기관들이 매도세가 좀 있어요. 시장 전체에서 보면은 이제 외인들은 꾸준한데 기관들이 최근에 줄지어 팔아요. 그러니까 3월 말부터 계속 팔아요. 기관들이. 금투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세로 보이긴 하는데 이 금투 쪽 기관들 물량이 이게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어느 순간 돌아올까요? 자, 삼성이 다시 전고점 넘어가는 포인트 보시면 되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돌려 세우면서 넘어가는 포인트 나오면은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이 보자면 자, 현대차 오늘 차트가 시가가 굉장히 출발이 안주한 돌려 세웠어요. 그죠? 제가 바닥은 좀 확인된 것 같고 조만간 이제 뭐예요? 주주환원 정책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 갈 거다 드렸잖아요. 매수하기 좋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원래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려면은 이 자리가 원래 매도 자리였고 그다음에 또 보시더라도 이 박스 자리를 이탈하는 자리가 나왔을 때 매도 자리였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 팔았다 그러면 더 이상 팔 필요 없는 거예요. 팔 기회는 끝난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인정하시고 지금부터 뭐예요? 다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어떻게? 네, 다시 올라가면서 무슨 그림 나온다고요? 이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 나와주면서 25만 돌파, 그 이상 돌파 그림 나온다는 거죠. 26만 원 돌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대차, 기아 종목 특히나 근데 기아랑 비교하자면 기아도 좀 돌려 세우긴 하는데 기아랑 현대는 다른 게 뭐예요? 기아는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 박스 고점 자리를 돌파한 게 바로 기아의 차트. 자, 근데 현대차 차트를 열어보자면 현대차는 저 고점 자리가 아직 저기 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직 현대는 돌파하지 못한 차트. 가격 메리트에선 기아보다 현대가 훨씬 나은 상황. 그렇죠? 네,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가 좀 낫다라고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 기아는 현대 대비해서 좀 가볍긴 하지만 외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력적인 부분은 현대차가 낫습니다. 이거 보시고 현대기아 움직인 다음에 뭐가 가냐면 현대모비스 움직임 갈 거라 말씀드렸어요. 모비스 갈 거고 현대모비스 움직이고 난 다음에 뭐가 가요? 현대제철 가고 현대위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당장은 움직임이 제철이나 위아가 없어도 기다리시면 올라갈 테니 잘 홀딩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추천주로 현대오토에버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차트 돌리면서 가는 그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이 보시고요. 대형주, 시총 상위주 위주 대형주들은 네, 외인들이 끌고 갑니다. 걱정보다는 기대를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관련주들은 홀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선현 전문가의 템베거 종목 저희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기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지금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희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정보는 동의 없이 절대 별도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요. 그럼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고요. 매수가가 상당히 좀 고점에서 들어가셨네요. 17만 35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9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는데 왜 유독 주가가 빠지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부채가 50조 원, 재무 악화 이슈가 보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그 SK이노베이션 차트가 이제 이런 차트예요. 보시면 네. 움직임 자체가 조금 안 좋죠. 반대로 SOL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래요. 돌려 다 세워놨어요.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요. 원래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돼야 되는데 이전에는 그랬지만 2차 전지 쪽으로 같이
엮이지가 않죠. S-오일은 그냥 오로지 정유로만 딱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SK이노베이션 이제 정유보다는 2차 전지로 사람들의 인식이 더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로 엮이는 것 자체가 요즘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SK이노베이션 차트 보시면 되고 LG 에너지솔루션 차트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다 이래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실적 이슈, 부채 이슈 다 2차 전지사 확장하려다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안 좋아요 실적이. 바닥부터 해서 이게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해줘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걸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자, 열려있는 자리가 20년대 자리까지 좀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닥까지 열려있어요. 저 자리까지는 가진 않을 겁니다. 가진 않을 거지만 현재 라인이 지금 이탈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지켜야 될 라인이 여기밖에 안 보여요. 그전에는 이미 다 깬 거고요. 여기. 10만 7,500원짜리에 대한 이탈 부분이 나오면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구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 충분히 누구나 살 수 있었던 자리인데 이 종목은 더 이상 유가로 엮이지가 않아요. 2차 전지주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요. 그래서 실적 확인하고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전지주들이 좀 돌아온다고 하는 시기가 2분기에 돌아오는 것 같은데라는 기사가 있지만 약간 애매하고 3분기, 하반기로 가야 그나마 2차 전지주들이 좀 숨을 쉴 것 같은데 3분기도 솔직히 애매하고 4분기 쪽으로는 가줘야 끝자락으로 가야 그나마 2차 전지가 이제 좀 다시 돌아가는가 약간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당장은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추천드리는 건 SK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신다고 한들 수익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적당히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서 손실을 최소화하신 다음에 IT 쪽으로는 상반기 보셔야 돼요. 하반기에 이제 바닥에서 있는 종목, 공매도 타겟이 안 되면서 실적 이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개선 사항이 나오면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 같이 갈 수 있는데 당분간은 안 돼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저도 좋게 보고 있지만 이게 실적 이슈가 너무 크게 다가온다. 그리고 나쁘진 않지만 이 AI 관련된 반도체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밖에 시장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거를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수익 안 나요. 안 나요. 말씀드렸어요. 수익 안 나니까 적당히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고 다른 거 보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종목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유리기판주죠. 매수가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4,400원에 20%예요. 네, 34,400원에 20% 말씀 주셨고요. 이번 주 들어서 조정을 받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수익 구간이세요. 지금 구간에서 가장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실까요? 이게 저는 75,000원 보고 금모로 45,000원 보고 들어갔는데 네네. 어디쯤 가면 팔아야 되는지 또 얼마나 내리는지 오르는지 이게 뭐 잘 알 수도 없고 궁금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전화 통화하셨었죠? 예, 전번에 딴 종목 가지고 네. 한번 통화했어요. 그러셨죠, 맞죠? 예. 이게 3월 1일 날 샀어요. 3월 1일 날 사셨어요? 예. 3만. 근데 이거 왜 급등하다가 또 빠져서 걱정이세요? 이게 뭐 이번에 네. 41,300원까지 장주에 아침에 올라갔다가 내려버려가지고 그때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후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4월 8일 월요일 날. 예. 월요일 날 진짜 잠깐 급등 나왔다가 그냥 잠깐 급등 나왔네요. 한 20분. 잠깐 급등 나왔어요. 근데 이날 예. 비슷한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얘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그랬던 모습이었고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예. 지금 주성이 예. 반도체 쪽이나 해서 절대 안 빠지잖아요. 예.
이거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 이번에 시장이 좀 살짝 꺾이는 바람에 예. 얘들 전체적 관련주들이 다 영향을 받았어요. 예. 가다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예. 죽어 있는 건 아니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 다시 올라갈 때는 최고점 자리 44,500원, 41,450원짜리였는데 월요일 날. 예, 맞아요. 그 선생님 보셨던 그 잠깐 갔다 내려온 거. 예. 거기 장기가 자리를 올라갔지. 넘어갈 거예요. 예. 근데 넘어갈 때는 상황 보다가 다시 대응해야 되는데요. 이게 예. 그래서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예. 근데 꼭 이 종목으로 단타를 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5만 원 가면 더 좋고 할배구가 2달 있어도 네. 2달도 석 달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 6월까지만 6월까지. 예. 6월까지 보시다가 예. 계속 치고 올라갈 거예요, 아마. 얼마쯤에? 아마 시장이 돌아오기 시작할 거니까 조금 있으면 한 4월 중순까지 힘들 수 있어도 4월 말 5월 가면 시장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많이 갈 때 한 4만 4, 5천 원짜리까지 올라가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4만 4천 원까지 가면 선생님한테 전화 드릴게요. 네네, 그 정도 가면 전화 주시고 다시 한번 그때 봐드릴게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네, 저희 기분 좋게 해주신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세 번째 상담도 이어가 볼 텐데요.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난 3월 26일 코스닥 시장에 이 웨어러블 로봇 업계의 슈퍼루키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면서 상장이 된 그런 새로운 신생 기업인데요. 상장 첫날에만 150%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요, 현재 매수가가 7만 1,000원이고 보유 비중이 60%, 아마 상장 첫날이나 이틀 차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현재 흐름 보자면 현재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가가 약 5만 900원 선에 거래 중인데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이거 잠깐만 매물대 좀 볼게요. 문자 상담이죠. 잠시만요. 야, 자, 이 종목 매물대에서 가장 두껍게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가격대가 6만 3,000원, 4,000원, 5,000원부터 해서 그 다음 많은 데가 이제 6만 7,000원대 이렇게. 여기 구간이 가장 좀 두껍네요. 여기 구간 자체가. 매수하신 가격대는 7만 1,000원이시고요. 머리 아프다, 그죠? 더 갈 거라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대응하셨는데 정말 그냥 꼭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려치면 좋겠는데 올려쳐도 단기 맥스 고점 자체가 여기 6만 한 3,000원대, 4,000원대 여기서 안 가요. 네. 이 자리에서 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최선으로 하셔도 수익 마이너스 10% 나셔야 돼요. 정리하실라 치면. 반등이 한번 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반등 자체가 약간 저조하거든요.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요 근래 완전 최근에 추천을 드리기도 했고 뭐 두산 로보틱스 보자면은 다 우선은 약간 좀 처져요. 그러니까 뭐 AI 관련 로봇이랑 섞여가지고 이슈되면서 가는 거는 맞는데 이슈가 지금 죽어 있어요. 시장이 상황 자체가 시장 전체 상황 자체가 약간 겁을 먹고 있는 시장이에요. 총선 끝나고 부동산 PF 터지고 안 좋다고 하니까 다 움츠려 있거든요.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예탁 자금 뉴스 보셨나요? 네. 90조 원인가 70조 원인가? 대기하고 있어요. 갈까 말까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와줘야지 얘도 갈 건데 근데 우선은 삼성이랑 하이닉스 움직임이 좀 긍정적이라 그나마 낫긴 하지만 로봇 쪽은 이게 자금이 아직 안 들어와요. 얘는 시세를 줬다가 지금 다시 깨진 상황이라서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단기적인 급등과 하락은 있을 거예요. 언제처럼? 요때처럼 그런 모습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폭이 원하시는 가격까지는 안 가요. 이거 투자 실패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인정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적당히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최소한의 손실을 줄이시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마이너스 15% 안쪽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 6만 원대 정도 근처가 온다 하면은 그때는
아이, 어쩔 수 없지 하고 정리하시고요.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혹시나 급등이 나온다 하시면 다시 상담을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맞지 않을까. 많이 급등 나오면 그때도 또 더 갈 거라 기대감 갖지 마시고 네,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입니다. 저희는 우선 이전에 다뤄본 종목들 중에서요. AS 해드리는 시간 먼저 가져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예, 오늘 그 CGV하고 HLB 봐드릴 건데요. 그 CGV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추천주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은 관련주 갖고 나왔는데 우선은 파묘가 터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부터인가요? 쿵푸 판다 4가 네, 개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일인가 이번 달 범죄도시 4가 개봉을 해요. 추가적으로 계속 가요. 영화 업계 전체가 올해부터 대규모 흑자로 돌아섭니다. 드디어 이제 죽어있던 게 올라왔어요. 밀렸던 영화들도 가고 있고 그리고 댓글 부대도 나름 뭐 천천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쿵푸 판다 팬더의 벽에 막혔어요. 예, 팬더가 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푸바오가 떠나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자, 그래서 어찌됐든 바닥에서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걱정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표 급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홀딩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HLB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재 제 그 포트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근데 높지만 여기 고점 기준으로 방송에 나가는 수익률이고, 근데 또 재밌게도 제가 3월 26일 날 글을 올려드리고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줄줄이 3월 26뿐만 아니라 다음 날 줄줄이 제가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조심하세요. 이거 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죠? 3월 26일 날 최고점 날 그때부터 이거를 나름 매도 사인이죠. 조심하세요라고 글도 올려드렸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HLB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관련된 글이 주르륵 나올 겁니다. 자, 요 상황인데 지금 최근 들어보면은 주가가 조금은 이게 돌린단 말이에요. 자, 미국 FDA에서 이 HLB 관련 이슈가 터지는 시점이 5월 26일일 겁니다. 다음 달 말일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움직이면은 2차 반등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그것도 요 근래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바닥을 확인되고 간다면. 자, 근데 이게 이번 주부터 해서 뭔가 약간 야금야금 움직임이 좀 바닥을 확인된 것 마냥 체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2차 반등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종목으로 말씀을 지금부터는 조심스럽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나마 한번 단기 트레이딩상 경험을 통해서 한 비중은 5% 안쪽으로 해서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걸 한번 도전해 보겠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도전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한 번은 모아가시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비중은 지금은 안 되겠죠.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비중은 원래 안 되는 거고 원래 HLB는요. 3만 원에 붙어 있으면은 무조건 원래 사야 되는 종목이었어요. 3만 원대 있다?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는 항상 역사의 반복이에요, 주식은. HLB는 그랬던 주식이에요. 원래 옛날부터 보시면요. 차트 보세요. 바닥에 3만 원대, 3만 원 아래 근처 가고. 자. 근데 이번에 5월 달 피날레를 그릴 수 있으니까 한 번은 더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심스러운 접근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한 번씩 조금씩 1% 정도씩만 대응하시면서 5%까지 비중 채워보신 다음에 반등 나오거나 하면 정리하시고 다음 달에 아마 거의 마지막일 거라서 길게 보시면 또 역시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매매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AS 종목 CJ CGV와 HLB 저희 살펴주셨는데요. CJ CGV 영화업계의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니까요.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고요. HLB는 많이 올랐습니다.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시작해 봐야겠죠.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어떤 유망주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일단 오늘장은 계속해서 파란불 켜주고 있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계속해서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종목은 그 시총 상위주들 그냥 홀딩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IT 쪽하고 제가 자동차만 말씀드리고 있죠. 다른 거 거의 안 해요. 거의 그 종목들이 시총 1위부터 10위 안쪽에 다 있는 종목들인데요. 그 종목도 잘 보시고 굳이 막 파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뭐 삼성, 하이닉스, 현대기아 정도 많이 말씀드리니까 이 정도는 잘 홀딩하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영화 관련주 말씀드렸죠. 콘텐트리 중앙이에요. 콘텐트리 중앙을 가지고 나왔고 주가가 완전 바닥에서 꾸물거리고 있어요. 죄송해요. 작년까지 완전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 예상이 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도시 4 네,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영업 적자가 계속 됐었어요. 근데 올해 굉장히 오랜만에 영업 흑자가 돌아선다고 합니다.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화 시장이 작년부터 회복이었지만 올해 특히나 더더욱 큰 확대 포인트가 나와줬어요. 1,000만짜리가 계속 터졌어요. 1,000만이거나 1,000만 근처가 계속 터져요. 서울의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매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매 재밌게 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게 뭔가요? 범죄도시 4가 1,000만 가겠지. 웬만하면 가겠지, 그죠? 그거 나오고 또 뒤에 거 또 줄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만짜리가 연달아 지금 상반기부터 빵빵빵 터진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영화 시장 자체가 좋아지니까 흐름 자체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바닥부터 해가지고 다시 상승을 주는 그림을 계속 보시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1차적인 반등은 여기 전고점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가 이제 작년 12월 자리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8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이제 17,000원, 18,000원대인데 여기 자리는 뭐 딱히 별 문제가 없는 이상 무난하게 우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도시표가 24일 개봉이거든요. 24일 개봉 맞춰가지고 움직임이 한 번 더 팡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개봉 맞춰서 가면은 1차적으로는 17,000, 18,000원 가고 나서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 적당히 급등 나오면서 올려치면은 이 종목은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데 나는 길게 보고 싶어. 뭐 영업이 흑자도 나온다고 하니까 길게 보고 싶어 하신다면은 여유를 갖고 얼마까지? 최소한 한 3만 원까지 보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 보신다면은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매매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저희 콘텐트리 중앙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영화 범죄도시 4에 관련된 대장주고요. 또 영업이익이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그런 기대가 많은 종목이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장과 그리고 내일 오전 장을 대비할 필승 전략 그리고 기대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저희는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윤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 10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아쉽지만 저희는 오늘 이만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CPI로 인한 충격이 지속될 전망이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콘텐트리 중앙, 영화 범죄도시 4에 관련된 대장주입니다.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요, 대형주 홀딩 및 현금 확보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